안녕하세요. 도구입니다. 한 1년 동안, 네, 아니죠. 2016년 5월, 4월부터 현재까지 제 코인 투자 경험담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은 제가 처음 코인을 투자하게 된 게 2016년 4월경이었어요. 4월경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좀 학문적인 관점에서 다가가 봤는데, 다가가서 보니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보였고, 사실 이때는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이런 투자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거에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두려움도 있었고, 뭐 이거를 가능성은 있어 보였지만 처음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두 가지 종목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현재도 이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현재도 이더리움이 더 나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600만 원 정도로 이더리움을 구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8,000원이어서 얼핏 제 생각에도 뭐 600개 이상을 샀던 것 같아요. 600개 이상을 사서 이제 계속 보유를 할 생각이었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가치 투자를 할 생각으로 계속 보유를 했는데, 이 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가치 투자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600개 이상을 구매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6년 6월에서 8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이더리움 다오 해킹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제 다오라는 프로젝트에 이더를 펀딩 받아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이때 당시에 다오 지갑, 그러니까 펀딩 받은 지갑이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니 역대급 물량이 패닉셀이 나왔었죠. 한번 차트로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이거는, 예, 일단 지워놓고, 이때 2016년 이제 선형 차트로 보면은 지금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잠시만요. 이 시점이었네요. 2016년 6월 15일. 지금 와서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당시의 차트를 보면 6월달 하나로 약 2만 원 이상의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그때 엄청난 폭락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이제 다오 해킹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계속 약 6개월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계속 보유한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샀다 팔았다를 몇 차례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감정이 많이 흔들렸던 거죠. 예. 이 시장을 그렇게 쉽게 견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입을 조금씩 더 해나갔어요. 물론 이제 금액은 더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개수는 상당히 보유량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은 그런 상태였죠. 뭐 싸게 팔기도 하고 다시 비싸게 사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연초를 계기로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요.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상승을 해서 그때 당시에 6월 달에 이제 40만 원을 돌파를 했죠. 한 45만 원. 음. 근데 이 시기에 이제 45만 원 돌파를 하고 13만 원까지 이제 각 약 한 달 동안 이때 그 하락세를 맞이했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도 엄청난 하락세를 맞이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큰 하락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40만 원에서 13만 원. 뭐 기간도 한 달, 뭐 한 달 잘 견뎠으면 되는 거였는데 사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비트코인이 세그위트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포감이 엄청나게 조성이 됐었죠. 세그위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뭐 본질이 흐려진다. 뭐 이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이때 그냥 엄청난 상승을 보고 이제 투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때도 상당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흔들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은근슬쩍 세그윗이 잘 이제 완료가 돼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고 시장이 다시 안정화를 찾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또 달려가다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때 중국에서 코인 거래소 OK 코인이라든지 후오비라든지 이제 거래소가 이제 폐쇄한다는 그 이제 찌라시가 돌고 그때 실제로 찌라시가 아니라 사실이었죠. 중국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던졌어요. 근데 다른 국제 시장의 그 기준보다 엄청난 싼 호가로 막 던져대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게 많이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었는데 또 잘 극복을 해서 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실제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한 거는 이때였죠. 11월, 10월 해서 1월까지. 이때 뭐 국회에서 문제도 삼고 금융위에서도 문제 삼아서 사실상 이때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이때 당시 이제 프리미엄이 50% 가까이 꼈죠. 그래서 저는 이때 시장을 정상적으로 보진 않아서 저는 이때 아마 여기에서 여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거래를 보수적으로 했어요. 거래를 있던 것도 물량을 정리를 많이 하고 음, 거래를 하더라도 이제 단기 매매. 그 전까지는 뭐 장기 매매 관점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뭐 단기 매매로 완전히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한. 근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폭락을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예견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김치 프리미엄 50%는 사실상 국제시장 기준으로 움직이는 코인이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근데 이때 그리고 또 한 요 시기 정도에 이제 코인 거래소 이제 실명제로 전환이 됐죠. 이때 아마 중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좀 듣고 소식을 좀 들은 게 있는데 이제 뭐 빗썸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가입자 중에 많은 수가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때 아마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해서 얻은 차익으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제 홍콩 달러로 환전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제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만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 당한 거죠.
이제 뭐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런 때 뭐 다 경험을 해보니까 버티면은 결국에 올라가더라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해진 건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국제시장에서 여기 프리미엄이 50%인데 이 시장이 안 무너진다고 하면은 언제 무너지느냐의 문제였지 사실상 무너지는 거는 정해져 있던 일인 것 같아요. 많이 폭락을 하고 이후에 이제 가격이 계속 뭐 단타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뭐 괜찮은 자리도 많았는데 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면 2018년 이제 12월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망할 거냐. 예,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요. 엄청난 시장이 될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일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다르다.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분리할 수 있다. 이게 개념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분산 원장이에요.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중앙화된 서버나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지 않고 여러 개의 나눠져 있는 분산 원장에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한다. 이건데 얼뜻 보기에는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상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분산 원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원장인데 어, 지금 기업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혹은 암호화폐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만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프라이빗.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분산 원장 정말로 분산 원장이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기업이 자기네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분산시켜 놓은 거에 불과하다면 이게 정말로 뭐 분산 원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라고 말한 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거든요. 퍼블릭.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말하는 게 퍼블릭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누구나 이런 분산 원장, 말 그대로 이런 누구나 원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하는 데 참여시킬 수 있다면 무언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엔 암호화폐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할 수 있다. 이 블록체인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만드는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IBM에서 나오는 하이퍼 레저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스템은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분산 원장 이 개념에서는 살짝 멀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그게 곧 암호화폐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저는 뭐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게 다르다, 뭐 다르지 않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공존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쉽게 말해서 인터넷, 인트라넷 그리고 퍼블릭 IP, 프라이빗 IP 공존해서 지금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결국에 공존해서 어떤 큰 인프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큰 인프라 속에서 우리는 그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머니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뭐 등등등 한 코인들 중에서 강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중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블록체인 생태계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 같아요. 플랫폼,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클라이언트 대 서버로 모든 서비스가 개발이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쿠팡 모든 그 인터넷 서비스가 클라이언트랑 서버로 구분이 되는데, 서버는 곧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되겠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 기업에서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더리움을 예를 들면 그 서버를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체할 수 있다. 왜?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런 소리. 이더리움 글로벌 슈퍼컴퓨터가 되겠다. 즉, 최근에 뭐 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지도 서비스예요. 지도. 그러면 현재는 지금은 뭐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그들 시스템 안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 지도가. 세계 지도 혹은 한국 지도, 뭐 미국 지도, 중국 지도. 그리고 기반 시설들이 그 지도 안에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데이터는 구글이나 네이버 그리고 뭐 관련 지도 서비스를 하는 그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폼은 이 서비스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그 지도에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 거죠. 더 그러니까 즉 서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에 올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더리움이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 글로벌 슈퍼컴퓨터라는 게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서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앞으로 왜 이더리움 전망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할까요? 지금 가장 핫한 게 스테이블 코인, TUSD, GUSD, 제미니 달러고요. USTC, 이제 폴로닉스랑 뭐 자회사 서클에서 만든 건데, 지금 이거 발행량을 보시면 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코인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용도가 뭘까요? 이 코인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코인 거래. 지금 현재까지는. 나중에는 이걸로 뭐 어떤 결제를 이루기도 하겠지만, 현재 목표는 누가 봐도 이제 USDT 테더의 이제 불안함 때문에 결제 기축 통화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축 통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참 신기하게도 지금 발행량이 많아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 ERC20이에요. 즉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거죠. 고로 이 시장을 앞으로 주무를 사람들, 주름 잡을 사람들 혹은 세력들은 이더리움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야 자기네들이 앞으로 서비스해야 될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그러한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ERC20으로 런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앞으로 메인넷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메인넷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을 선택했던 이유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시장을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큰 손들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장이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엄청난 시장이 펼쳐질 거예요. 뭐 이제 벡트 거래소 오픈도 있고 나스닥 선물 거래 등등 뭐 시장은 계속 커지죠. 가격은 내리는데 이게 팩트거든요. 시장은 커지는데 가격은 내린다. 이해할 수가 없죠. 시장은 커지는데 가격은 내린다. 먹을 게 없는데 시장을 크게 만들 일이 없죠. 시장이 크게 누군가는 만들 일이 없죠. 고로 저는 이제 당장은 시세가 힘들지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트 관점에서 좀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 시점은 보통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차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쭉쭉쭉 줄여볼게요. 예,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2016년 6월 다오 해킹이 있었을 때죠. 다오 해킹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점에 물량이 가장 많이 터져요. 이때 엄청난 양의 해킹이 됐었거든요. 시장에 근데 이때는 시장 참여자의 개미가 많진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참여한 스마트한 개미는 있었겠죠. 저 역시도 이때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터졌었어요. 일본 관점으로. 그 이후에 어떤 단 한 번도 이 물량만큼 일일 관점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죠. 이때가 뭐 이더리움 막 10만 원을 돌파했던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래량도 꽤 많았지만 이후에 그만큼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또 거래량이 터지죠. 여기에서도 이제 변곡점이 되던 시절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긴 했는데 이때 고점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과거에 비하면 적죠. 그 이후에도 뭐 평균 뭐 한 요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다가 사실 저는 이때 이 시점을 보고 아 바닥 찍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때가 한 이더리움 한 17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 10월 좀 경에.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이 역대급 거래량에 가깝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오 해킹 때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래량이 많은 게 계속 터져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사실 저는 이때도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거래량은 이 이더리움이 비트파이넥스 상장하고 나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져요.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거죠. 손바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막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ICO 붐이 또 일어나서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그 ICO 업체들이 펀딩을 받은 양이 엄청나게 쟁여놨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앞으로 시장을 올리고 싶지만 이런 물량이 부담이 되겠죠. 이렇게 흔들어 주지 않으면 이 물량을 뱉어낼 일이 없을 텐데 개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흔들어서 이 물량을 뺏고 싶었을 거예요.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1억 개 정도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하드포크가 이루어지게 되면 3분의 2 정도로 이제 또 이더에 대한 채굴 보상이 낮아지고 뭐 한 1년 뒤에는 뭐 이제 거의 한 1이더 정도가 보상으로 된다고 하니까 현재 한 30% 수준으로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뭐 1억 3천 개의 뭐를 얘기한 적이 있죠. 발행량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1억 개가 발행되어 있으면 이게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발행될 양은 엄청나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물량을 만약에 뺏기면 그 다음에 이 시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엄청난 조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조작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주무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파생상품도 많이 나와. 현물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파생상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 시장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댈 수 있는 거죠. 마구잡이로. 앞으로 이더리움은 채굴이나 POS로 보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해서 많은 물량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또 현재 뭐 ICO 받았던 이오스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의 ICO 받은 지갑을 보면 이더리움 물량 다 털어냈어요.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그럼 이 손바뀜이 일어났던 이 이더리움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거 개미가 가져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개미가 여기서 사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더리움만 말하는 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제 너무나 안정적인 거고 전 개인적으로 또 이더리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 시장 대표 되는 거고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뭐 리플도 좋아 보이고요. 스텔라 루멘, 뭐 XML, 스텔라 루멘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은색 비트코인이라는 뭐 라이트코인도 괜찮아 보여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결국에는 시장이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 기간이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3년이 될지, 뭐 5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좋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이게 나중에 봤을 때 한낱 이때 박스권이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말이냐면 뭐 한 3,500불, 3,700불 가 있는다면 그때 당시의 관점 뭘까요? 이때 박스권이었네. 박스권 매매 단계였네. 그런 생각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하다가 돌파했는데 이렇게 쭉쭉 가면 이때 당시에는 그냥 예? 횡보 구간이라고 보겠죠. 횡보. 물론 이제 90%가 하락됐긴 했지만 이때 당시 시점에선 이 고점을 찍으면 이거는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길게 보면 지금 희망을 잃을 단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좀 두서가 없었어요. 두서도 없고 방송이 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뭐 수정하면서 좋은 뭐 그런 컨텐츠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힘내시고 음, 암호화폐라는 게 암호화폐라는 게 결국 크게 보면 분명 대세가 됩니다. 디지, 디지털 코드가 돈이라니 가짜 돈을 주고 사다니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죠. 폭락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 쌤통이다. 쌤통이다. 뭐 이런 뭐 댓글 많아요. 음, 그런 사람들은 뭐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 시장에 대해서 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가상화폐가 정확하게 뭐고 어떤 효율성을 가졌고 왜 앞으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했을 거예요. 디지털 코드라고만 생각을 하겠죠. 디지털 코드가 돈이 되냐? 가짜 돈으로 돈을 주고 사냐? 제 예상으로는 한 2년 지나면 위에서 삽니다. 결국 대세가 될 거거든요.
국가 간의 장벽은 낮아져요. 장벽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처럼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이트에서만 한국 전자상 거래만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내에 전자상 거래만 하고, 이런 시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결론은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자기가 믿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믿어보세요. 무식하게. 대신 조심해야 될 게, 귀가 얇아서 저게 떡상한다더라, 저 코인이 좋다더라, 이런 말 듣고 그냥 막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이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서 신뢰를 얻어봐요. 신뢰를. 이게 왜 가치가 있다고 믿는, 본인만의 스스로 신뢰를 할 수가 있으면 하락장을 그나마 좀 버틸만 합니다.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그러니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날까지 힘을 냅시다. 네, 이상입니다.